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란을 아주 좋아해서 가끔 혼자 계란을 사러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계란을 아주 많은 양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거기서 쭉 계란을 사다 먹는데, 한 6개월쯤 전에 제가 이 계란을 사러 가니까 이 계란이 2배로 뛰어 있는 거예요. 699가 갑자기 12불 99에 팔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가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오르면은 10% 15% 오르는 거지, 미국에서 100% 120%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그 bare necessity라고 하는 필수 용품이죠. 이것은 luxury good이 아니라 이런 계란 같은 것은 우리가 bare necessity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오른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사람하고 계란을 사러 갔다가 이게 22불로 오른 것을 보고 정말로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상을 바이든 정권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것이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고, 또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주에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이다라는 이러한 책인데,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계신 이 저자분이 이종권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거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이 저자분이 이렇게 편지까지 그 우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이다의 저자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분께서 이 책을 여러 권 구입하시고 그중 한 권을 교수님께 보내드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심 TV의 유튜브 시청자 분이시고 메릴랜드에 살고 계시는 부부이신데, 그 성함이, 남편분 성함이 김유중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이 메릴랜드에 사시는 김유중 선생님 부부께서 쭉 제 이 영상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영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미국의 이 독립선언문, 그러니까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42년 전에 읽었습니다. 영어로 읽었는데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종권 저자님께서. 그리고 뒤에는 그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그 일부라고 명시했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천부의 권리,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러한 천부의 권리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을 내서 꼭 읽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대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왜 일어나는가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을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midterm exam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에는 이상하게 1학년 학생이 많았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질문이 제가 그 중간고사에서 2개를 넣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휘발유가 갤런당 한 1년 전에 2불을 했었는데 3불로 오르고 4불로 오르고
갤런당 5불로 올랐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왜 오르느냐? 통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매우 멋있는 말로 뭐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정부가 돈을 마구 뿌려대기 때문에 그럽니다. 통화량을 자꾸 증가시키는 거예요. 시중 통화량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가끔 이제 속칭 돈을 막 찍어낸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100명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 미국 인구 전체 인구 100명의 그 경제를 돌리려면 충분한 돈이 한 100만 불 정도 시중에 돌아다니면 되겠다 싶으면 100명 인구의 경제에 100만 불이라는 그 시중 통화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 100명의 인구가 늘었어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불 가지고 100명이 그 경제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150명으로 인구가 늘었으니까 돈이 좀 모자르겠죠. 150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150만 불로 50만 불을 더 늘린 겁니다. 시중 그 통화량을. 그래서 50만 불을 더 찍어서 시중에 내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수적으로 생각하면 100명이 100만 불을 가지고 돌리던 경제가 150명이 150만 불을 가지고 경제를 돌리면 한 사람당 10,000불씩 평균 되니까 그 통화량이 팽창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 물론 경제 사이즈는 뭐 그렇게 인구와 꼭 견주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100명 인구에 100만 불을 100명 인구에 200만 불, 300만 불, 400만 불, 500만 불 막 찍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희소 가치에 의해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량이 많으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통화량이,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US 달러의 량이 적으면 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적어지면 달러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 통화량이 점점 많아지면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이치인데, 이것을 기자회견을 할 때 백악관 대변인이나 그 바이든 그 자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도표까지 이렇게 쭉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오일 생산을 하지 않기로 바이든이 그 환경 보호 정책을 더 우선시한다 해서 국민의 그 삶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 환경 보호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단체로부터 로비 받은 것도 많고, 또 기름값이 많이 뛰어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져야만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들과 그런 쪽에 투자한 그 회사들에게, 투자 회사든 아니면 그런 그 인더스트리에 직접 그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든, 이쪽에서 로비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런 그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민주당이 그 소수민족을 위한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정책은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는 정말로 다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은 왜 찍어내느냐 이렇게 많이. 그것은 계속해서 이 바이든이 공짜로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낸 겁니다. 이 코비드-19이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었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이 올라가고 하니까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와 unemployment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다시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unemployment rate는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은행이고 회사고 통화량, 돈이 증가하니까 그 증가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unemployment rate는 상대적으로 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리게 되면 국가가 파산하는 거죠. 돈 가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효과를 보고 지금 바이든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몇 hundreds of billions of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그래서 뭐 불법 체류자들한테도 실업자 수당을 주질 않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이라든가 강간범 같은 이러한 그 현재 복역 중인 죄수들한테도 돈을 몇천 불씩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뿌려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겁니다. 매우 간단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Fed에서 하는 것을 보면, Fed라는 것은 이제 Federal Reserve를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냥 줄여서 Fe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Fed의 제롬 파웰 의장이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비정상인 게, 그 제롬 파웰 의장이 괜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그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바이든 정권의 그 수법인데, 뭐냐면은 경기 부양책을 막 계속해서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하고 줄줄이 척 슈머하고 바이든이 통과를 시키면서, 이 경기 부양책을 하는 동안에는 unemployment,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계속해서 quantitative easing을 하면서 돈을 막 시중에 푼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롬 파월 의장은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했고, 페더럴 리저브가 뭐 독립적인 그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 행정부, 특히 화이트하우스의 그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파웰 의장에게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말라라는 식으로 계속한 겁니다.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모든 책임을 페드에다가 전가를 하니까 제롬 파웰 의장이 이제는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너무 올린다고 이제 그 제롬 파웰 의장을 그 화이트하우스 쪽에서 또 미 재무부 쪽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경기를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돈을 회수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매우 기초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이고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은 이 대학교 1학년의 경제학 개론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본 이유가, 우리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알아야 하겠다. 그래야지만 이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교포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올바른 한 표를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분들은 모두 나가셔서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꼭 공화당 후보를 어디에 사시든, 메릴랜드에 사시든 뭐 뉴저지에 사시든 캘리포니아에 사시든 꼭 공화당 후보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의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저를 추천하지 않는 지가 벌써 거의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뭐 1000명, 2000명 느는데 뭐 10개월씩 걸리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시는 분들께 마이클심 TV를 많이 소개해 주시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 마이클심 TV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